경주 분들 추석 연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른바 9.12 지진. 추석 직전에 그 지진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경주와 그 주변 지역분들 불안한 명절 보내셨을 텐데요. 재난구역 선포도 이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인 게 신라 천년의 역사를 품은 우리 문화재들입니다. 다보탑 난간 무너진 사진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화제 인터뷰, 이 경주 문화재 점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만나보죠. 황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화재 피해 집계 이제는 완료가 됐습니까? 현재 어저께 일요일인데 문화재청에서 이제 60건 정도로 나왔어요. 60건. 예. 국가지정 문화재가 36건이고 시도지정 이제 문화재가 24건인데 주로 피해가 보면은요. 예.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우리가 첨성대가 기울어졌다 지금 다보탑이요. 지금 난간석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해야 되는데 예. 심하게 지금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세력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경주에서 계속 제보가 왔어요. 잠깐만요. 지금 저는 조금 놀란 게 네네. 황평우 소장님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빨리 매뉴얼 만들고 이게 대비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지금 약간 난감한데. 아니요.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조금 이따 하겠는데요. 주로 이제 보면 문화재 피해 유형이 담장, 지붕, 탈락, 벽체 균열 이 정도거든요. 맞아. 금이 갔다든지 약간 부분이 무너지고 이랬어요. 저는 너무 고마운 게 5.8도 지진 만약 이게 6도가 넘어갔으면 굉장한 피해가 있었을 텐데 그나마 정말 하늘에 참 이 말씀 드린 것도 애매한데 하늘에 고맙다라는 게 5.8도여서 정말 그나마 다행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2차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방법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재난지역 선포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첨성대 분명히 지금 지역에서 해체하자는 소리가 나와요. 잠깐만요. 첨성대가 지금 어떤 피해냐면 기존에도 약간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거보다 2cm 더 기울어졌고 정자석이라고 그러죠. 맨 위에 얹는 우물정자의 그 석이 5cm 정도 틈이 벌어졌거든요. 그 정도 피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걸로 해서 첨성대가 무너진다. 저는 단언하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왜 그러냐면 첨성대는 이미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에도 많은 지진 피해와 전쟁 상처 여러 사고를 많이 겪었어요. 특히 또 더 문제는 지금 첨성대 주변에 개발한다 그러면서 관광지 개발하면서 차 많이 다니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첨성대가 지금 이제 긴급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문화재 보수하는 쪽에서 재난지역 선포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해체 수리하자라고 하면서 돈을 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세력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도 저한테 제보가 왔거든요. 제보를 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경주에서 굉장히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알려진 분이고 경주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활동가신데 제도권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 지금 경주가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또 긴급 보수비, 문화재 보수비로 23억 원이 투입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뭉칫돈이 올 것이다. 이걸 노리고 보수 안 해도 될 부분까지 보수를 하고 과잉 보수. 과잉 보수는 자꾸 이제 문화재를 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해체 보수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첨성대를 해체 보수하면은요. 이미 이제 첨성대는 사실은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해체 보수해가지고 저는 제대로 한 적을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예전에도 이미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한옥에 많이 피해가 됐는데 지붕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전에 보면은 지붕의 그 용마루에서 많이 기아가 떨어졌는데 예. 용마루가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그 쭉 이렇게 단을 올려놓은 건데요. 예. 기아로 여기 보면 회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접착이 되는데 여기 이제 진흙을 갖다가 올려놓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르다 보니까 이게 그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조금만 흔들면 떨어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예.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신라 때 만든 기아 방식은 이미 그 오래돼서 없지만 예, 예. 현대적으로 만든 기아가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훨씬 더 무겁거든요. 100년 전에 70년 전에 경주에 집중적으로 그것보다? 한옥지면서 그러니까 너무 하중을 계산되지 않은 현대식 기아가 올라갔을 때 조금만 지진이 나니까 더 빨리 지붕에 떨어졌다.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경주에 같은 경우는 뭐 고구려 우리나라 최초 지진이 이제 고구려 때 예. 기원후 뭐 21년 정도인데요. 그다음에 또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뭐 경주에 지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 예. 한 7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779년에는 7도 정도의 지진이 났고 예. 이런 기록이 보면 삼국시대는 102번, 고려시대 많아요. 왜? 그리고 조선시대는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을 다 견뎌왔고 우리가 불국사를 가보면 그 돌 정연하게 축대를 쌓은 것들을 보면 자연석을 아주 잘 다듬어서 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나름의 내진 설계가 된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버텨서 그렇죠. 지금까지 온 것들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5cm 틈 벌어졌다고 호들갑 떨면서 거기에 시멘트를 채워넣는다든지 해체해서 보수한다든지 뭔가 돈 타기 위한 세력들이 거기 들어갈까 봐 걱정이다 이 말씀.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대로 그냥 둬도 됩니까? 혹시 더 큰 지진 오면 어떡해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말씀은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숭례문 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맞춤형 매뉴얼을 좀 만들자. 매뉴얼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재가 산에도 있고 또 뭐 숲속에도 있고 여러 평지에도 있고 도심에도 있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예. 불이 나면 불을 끈다. 예.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매뉴얼, 예를 들어서 산악 지형에 맞는 매뉴얼, 그다음에 도심지 사찰에 맞는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자, 그다음에 주로 보면 이제 불과 비, 장마, 바람 이 정도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지. 예. 경상도 지역에 그렇게 지진 기록이 많다라고 다 소개가 돼 있었는데 예.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냐? 아. 없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물론 지진에 보면은 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사전에 좀 지진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분차분하게 하고 지금도요. 차분차분하게 해야지 예. 이렇게 막 그 예산 서둘러서.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좋은 부분이네요. 예. 사전에 관찰하고 대책 세우는 그 부분 부터 집중하자는 요 포인트를 그리고 짚어주셨어요. 앞으로도요. 또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대응을 못하고 하나 있는 게요. 제가 최근에도 이게 소장님 지금 시간상 정리를 좀 해야 돼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지진과 논외로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너무 아열대 기후가 많다 보니까 우리 천연기념물이나 노고서들이 빨리빨리 썩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도 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그 부분은 또 따로 떼서 우리가 인터뷰 한번 진행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